안녕하세요. 신라호텔에 있는 더 라이브러리에서 망고 빙수를 먹고 왔습니다. 도착부터 보실 분은 4분 20초, 망고 빙수부터 보실 분은 8분 30초, 그리고 설빙 빙수는 12분 50초로 가시면 됩니다. 신라호텔 위치는 장충동에 있습니다. 매번 하는 이야기지만 대중교통 접근성은 적당히 좋은 편이고요. 동대 입구역이랑 바로 붙어 있지만 걸어 올라가려면 언덕이라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셔틀도 있으니까 셔틀을 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날은 신라호텔 라운지인 더 라이브러리에서 파는 망고 빙수를 먹고 왔습니다. 망고 빙수는 올해는 4월 27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가격이 올해도 올라서 이제는 98,000원입니다. 98,000원이지만 국내 최고가 빙수도 아닌 게 참 묘하네요. 포시즌스 서울에 126,000원짜리 빙수도 있고요. 다른 호텔 빙수들도 가격이 쉽지 않아 보이던데 다른 곳들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호텔 망고 빙수가 비싸다면 비싸고 좀 다르게 봐도 가격이 높긴 하네요. 그리고 이게 상대적으로 가격이 급격히 올라가서 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신라 망고 빙수가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비싸진 않았어요. 2017년에는 4만 원대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2019년만 해도 54,000원이었고요. 그런데 21년이 되면서 갑자기 64,000원으로 오르고 작년인 22년에는 83,000원, 그리고 올해에는 이제 98,000원이 되었습니다. 21년부터 올해까지가 상당히 급격하네요. 내년에는 10만 원을 찍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저도 좋아해서 가끔 먹으러 가고 있는데요. 이게 가격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신라호텔 입장도 이해가 안 가지는 않아요. 원가율이나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그럴 법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빙수인데 이게 가격이 높다 보니까 이래저래 이야기가 있는 것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빙수 먹으러 왔다가 10만 원 내면 마음이 그럴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신라호텔에서 사용하는 제주산 애플망고가 실제로 원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저도 망고 좋아해서 뭐 이래저래 먹어보는 편인데요. 애플망고가 제주산만 있는 거는 아니죠. 태국이나 대만도 있고 여러 나라에서 키우고 국내로 수입도 되고 있습니다. 애플망고 말고 그냥 망고는 뭐 동남아 쪽에는 쭉 다 깔려 있고요. 망고가 그래서 종류도 많고 산지도 많지만 그 중에서 저도 뭐 제일 맛있게 먹은 거는 제주산 애플망고였어요. 제주산 애플망고라고 다 맛있는 거는 아닌데요. 맛있는 거는 상당히 맛있어서 저도 좋아합니다. 선물로 들어올 때는 아주 기분이 좋죠. 그런데 문제는 가격인 것 같아요. 이게 맛있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좋은 거를 보면 소매가로는 하나 3만 원 하는 것도 있고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망고는 좀 더 저렴한 편이고요. 가성비로 보면 그냥 망고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간단한 그래프로 보면 이런 식의 느낌이 듭니다. 이거 망고 이야기하다가 그래프까지 그릴 생각은 없었는데 아무튼 이렇다 보니까 가성비를 생각하면 사실 제주산 애플망고는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망고가 훨씬 가성비가 좋아요. 그런데 또 매번 그냥 망고만 먹기에는 좀 아쉽고 가끔은 좀 더 좋은 망고를 먹고 싶으면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상등품 쪽으로 갈수록 작은 차이에 대한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지는 게 있으니까요. 이거는 망고뿐만 아니라 다른 장르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다른 이야기인데 그 댓글로 예전에 제가 망고 빙수 관련 영상을 올렸을 때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태국에 가면 망고가 매우 저렴하니까 거기서 먹는 게 낫다라는 말씀들이었는데요.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태국 가면 많이 먹을 것 같아요. 동남아를 제가 갔을 때는 실제로 많이 먹었었고요. 그런데 그러면 동남아에 안 갈 때는 그 어떻게 먹어야 될까를 생각해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안 간다고 안 먹기도 좀 아쉽고 그러니까요. 아무튼 여기까지는 빙수 말고 망고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다시 신라호텔 빙수. 제가 망고 원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 신라호텔 빙수를 매우 추천한다는 마음에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요. 그냥 이렇게 해도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호텔 빙수에는 제주산 애플망고 상등품이 1.5개에서 2개 정도 들어간대요. 이 정도면 요즘에 소매가로는 한 5, 6만 원 정도는 할 거예요. 소매 기준으로는 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이거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신라는 도매로 가지고 오는 거니까 소매가보다는 약간 더 저렴하게 가지고 올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빙수 나오고 팥이랑 샤베트 나오고 인건비랑 장소를 생각하면 이거는 좀 너무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까지는 안 드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98,000원은 절대 가격이 높아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신라가 4, 5만 원대였을 때는 실제로 소매가로 제주산 애플망고 2개 사 먹을 바에는 빙수 먹으러 가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6만 원이었을 때는 그 애플망고 2개랑 빙수를 사 먹을 바에는 가겠다는 생각이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그 8만 원일 때는 망고 2개랑 빙수를 먹으러 가는데 분위기도 좋으니까라는 생각이었다가 이제 올해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가격이 된 것 같습니다. 4, 5만 원일 때는 신라호텔이 마진이 거의 안 남을 텐데 라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호텔 마진이 들어갔구나 싶긴 해요. 사실 호텔 라운지 자체가
가성비를 생각하면 좀 곤란한 부분이 있는 곳입니다. 망고 빙수 본품은 이거 안 나오고 수다만 늘어나는 느낌인데 다시 망고 빙수부터 보실 분은 8분 30초로 가시면 됩니다. 신라호텔 라운지 아이스 커피가 2만 원이에요. 그랜드 하얏트 서울 라운지도 커피 가격이 비슷한 가격이고 다른 5성급 호텔 라운지 커피나 음식 가격들도 좀 많이 비싼 편입니다. 이게 보통 이야기하는 호텔 프리미엄이라고 봐도 되고 자리값이라고 봐도 되는 부분이겠죠. 커피원도 원가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부분이고 분위기랑 서비스에 따른 가격이 더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분위기가 목적이시면 추천할 만한 부분이 있어요. 가끔 라이브 연주를 하는 경우도 있고 서비스도 좋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보통 오게 되면 커피는 안 마시고 오히려 음식을 먹는데요. 음식이라고 프리미엄이 안 붙어 있는 거는 아니라 음식이나 커피를 목적으로 오는 거는 생각을 약간 해볼 부분입니다. 그래서 호텔 라운지는 이런 시즌에 이렇게 핫한 빙수가 목적인 경우 말고는 사실 그렇게 붐비지도 않습니다. 빙수도 보통 사계절이 다 있지만 망고만큼 인기 있는 빙수는 잘 없는 것 같고요. 블루베리 빙수나 딸기 빙수나 그 호텔에 따라서는 샤인머스켓이나 복숭아 빙수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보면 어느 호텔이든 간에 망고만큼 인기가 있는 빙수는 없는 느낌이네요. 그래서 호텔 라운지가 보통 요 애플망고 시즌 이때만 사람이 좀 많아지고요. 보통은 한산한 편이에요. 그래서 호텔들이 빙수 마케팅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원래도 사람이 별로 없는 공간이니까 그 남는 공간을 마케팅적인 부분으로 풀면 좋은 부분이 있겠죠. 상징적인 부분도 있고 실제로 빙수 때문에 호텔이 알려지기도 하니까요. 이 부분도 약간 할 말이 좀 있는데요. 이제는 가는 영상이 다 떨어지고 신라호텔 라운지인 더 라이브러리에 도착을 해서 이거는 이따가 빙수 먹으면서 찍어온 영상이 남으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라이브러리 내부 영상입니다. 인테리어는 꽤 오랫동안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 클래식하고 좋은 편이에요. 세월의 흔적도 살짝 느껴지고요. 그리고 층고가 높은 편이라 상당히 시원시원합니다. 제가 층고 높은 거를 좋아하는 편이라 어디 가든 층고를 계속 보게 되네요. 자리도 거의 다 소파석이라 편합니다. 한쪽에는 라이브 음악을 연주하는 곳도 있어요. 여기는 언제 하는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요. 가끔 보면 연주하실 때가 있던데 이날은 하프 연주가 있었습니다. 이날은 연주 시작이랑 같은 타이밍에 커튼이 올라갔습니다. 조금만 넣어봤어요. 메뉴판입니다. 애플망고 빙수는 98,000원이고 옵션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빙수만 주문했어요. 한 잔에 2만 원 하는 커피 메뉴판도 구경하고요. 예전에는 커피 2잔 마실 바에는 차라리 몇천 원 더 주고 이제 빙수를 먹자 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그립네요. 이제는 커피 5잔 마실 바에 빙수입니다. 이거는 음식 메뉴판. 음식들도 일반적인 음식점 기준보다 가격은 다들 높은 편이에요. 룸서비스 가격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몇 개는 예전에 먹어봤었는데요. 그나마 추천하는 음식은 클럽 샌드위치랑 팟타이 추천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와서 먹는 김에 먹을 때 추천인 거고요. 찾아서 먹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날 클럽 샌드위치를 하나 주문했어요. 기본 세팅을 하고 클럽 샌드위치가 먼저 나왔습니다. 상당히 잘 만든 샌드위치예요. 잘 만들었다고 해도 샌드위치를 41,000원 주고 먹을 일인가 싶지만 이것도 온 김에 먹는 거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양은 은근히 있는 편이에요. 감자튀김도 같이 나오고요. 식빵 테두리를 커팅을 하고 반으로 자른 사이즈인데 그렇게 해서 식빵 8조각을 사용해서 샌드위치 4개를 만들었어요. 그거를 2개씩 겹치고 반으로 잘라놨습니다. 맛의 밸런스를 생각하면 같이 먹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개를 같이 먹으려면 좀 두꺼워서 따로 먹는 것도 괜찮습니다. 식빵도 바로 구운 거라 따뜻하고 안쪽 재료들도 적당히 잘려져 있어서 그 입으로 잘랐을 때 재료들이 같이 나오는 경우도 별로 없어요. 가슴살도 부드럽고 노른자도 전부 익지 않아서 수분감도 살짝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클럽 샌드위치 먹어본 것 중에서는 여기서 먹은 게 제일 맛있었어요. 그렇지만 가격을 생각하면은 좀 그렇긴 하죠. 그래서 온 김에 먹는다는 건데 커피 2잔을 마실 거냐 아니면 클럽 샌드위치를 먹을 거냐의 선택지면 저는 샌드위치를 먹을 것 같아요. 감자튀김은 감자튀김입니다. 그 케찹 찍어서 먹으면 맛있는 감자튀김. 이렇게 다 먹고 나서 망고 빙수가 나왔습니다. 뚜껑을 덮어서 날라주시네요. 값이 비싸니까 그럴만합니다. 팥이랑 샤베트가 다른 접시에 담겨서 나옵니다. 직원분이 처음에는 망고만 한번 맛보시고 나서 빙수랑 같이 먹는 것도 추천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빙수가 단맛이 있고 차가우니까 같이 먹으면 맛이 살짝 묻히긴 해요. 그래서 일단 망고 자체의 단맛을 먼저 느껴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일단 망고만 먼저 먹어봤어요. 망고 맛있습니다. 맛있는 제주 애플 망고를 먹었을 때 생각나는 그 맛이에요. 망고 향도 좋고 당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망고 같은 경우가 당도가 안 높으면 먹을 때 좀 아쉬운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당도가 상당히 강한 편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복숭아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복숭아도 맛있는 복숭아는 엄청 맛있는데 그 당도 떨어지고 향 적은 복숭아를 만나면 아쉽잖아요. 망고도 맛없는 망고를 만나면 좀 곤란한데 망고 시즌 초반이라 아직 붐비지
않아서 좋은 망고 수급이 잘 되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날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이날은 상당히 맛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망고만 몇 개 먹고 나서 이제 빙수도 먹어봤어요. 빙수는 힘이 좀 있는 편입니다. 뭔가 예전보다 우유 함량이 높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빙수 자체에 단맛이 좀 있는 편이라 빙수랑 망고랑 같이 먹으면 아무래도 망고 단맛이 조금 덜 느껴지긴 해요. 그래도 망고 따로 빙수 따로 전부 다 그렇게 먹기엔 좀 그렇고 적당히 따로 먹다가 같이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망고 양이나 빙수 양은 좀 많은 편이에요. 전체적인 양으로 보면 일반 빙수집 1.5배랑 2배 사이인 것 같고요. 망고의 양으로만 보면 일반적인 양의 2배 이상 들어가는 것 같네요. 1인 1빙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2명이서 하나 먹어도 꽤 많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거는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겠죠. 셋이서 한 개를 먹어도 적당히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이날 같이 갔었던 일행은 양이 적은 양반이라 제가 빙수의 80% 정도를 먹었습니다. 약간 전략적인 걸 수도 있는 건데 저는 클럽 샌드위치에서 같이 나오는 감자튀김을 2개만 먹었습니다. 빙수를 먹을 생각을 하니까 밸런스 조절을 좀 한 거죠. 일행은 감자튀김을 많이 먹었고요. 그래도 일행이 감자튀김을 좋아하는 양반이라 감자튀김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양보를 하는 편입니다. 같이 나온 저 샤베트는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이것도 망고 맛이 강하지만 그냥 생망고보다는 아무래도 약간 인위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샤베트는 망고랑 같이 먹는 것보다는 빙수랑 같이 먹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팥은 맛있습니다. 망고 때문에 밀려서 그렇지 팥 좋아하시면은 이거는 추천이에요. 너무 단맛만 강한 느낌은 아니고 팥 풍미도 잘 느껴지고 맛있는 팥입니다. 신라호텔에서 직접 만드는 팥으로 알고 있어요. 팥을 직접 재배한다는 건 아니고 팥을 받아서 앙금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팥은 망고랑 맛의 베이스가 달라서 그런지 망고랑 같이 먹어도 좋았습니다. 저는 빙수는 원래 다른 거 첨가 안 하고 우유로만 만든 빙수를 좋아해요. 그런데 그렇게 우유로만 만들면 풍미는 좋지만 약간 심심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빨리 녹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렇고 적당히 연유나 물이나 다른 것들을 섞어서 만드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렇게 만들면 녹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서 천천히 먹기에는 좋습니다. 단맛도 한 곳에 몰리지 않고 퍼져 있어서 괜찮고요. 대신 우유 풍미만 느끼기는 조금 쉽지는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맛있게 먹고 온 신라호텔 망고 빙수. 가격 빼고는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맛있는 애플 망고를 드시고 싶으시면 추천이고요. 가성비 쪽으로 보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가성비를 생각할 때는 빙수보다는 일단 애플 망고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맛있지만 비싼 애플 망고를 먹을 생각이 있을 때는 옵션이 될 수가 있겠네요. 따로 집에서 만들어 먹으려고 해도 제주 애플 망고 상등품 2개 가격을 5만원에서 6만원 정도는 잡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빙수랑 팥이랑 만드는 인건비랑 서비스를 생각하고 원가 베이스로 가격을 맞춘다고 했을 때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가격은 아닙니다. 이게 참 절대 가격이 높아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애매한데요. 여기가 4만원대에서 6만원대였을 때는 실제로 마케팅 용도로 사용을 한 거지 수익성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8만원대 갔을 때는 이게 마이너스는 아니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아마 상황이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가격이 원가 베이스로 따지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요. 실제로 빙수 한 그릇이 10만원 가까이 올라와 버리니까 마음이 좀 그렇긴 한 거죠. 그래도 제주산 애플망고를 매일 먹을 일도 아니고 70점 하는 3,000원짜리 망고 10개나 아니면 80점 하는 만원짜리 망고를 3개 먹는 것보다 90점 하는 3만원짜리 망고 1개가 더 땡기는 상황일 때는 추천입니다. 맛있는 망고도 먹을 겸 호텔 분위기도 느끼는 기분 전환 용으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신라호텔 빙수 이야기였고요. 설빙도 생각이 나서 다녀왔는데 이거는 영상을 따로 만들까 하다가 그냥 같이 만들었어요. 설빙 메뉴판입니다. 저는 여기서 킹망고 설빙을 주문했어요. 14,900원입니다. 제가 자주 먹었던 애플망고 치즈 설빙은 12,900원이고요. 가격이 작년이랑 같은 부분은 아주 좋습니다. 토핑은 상당히 다양하게 있어요. 추가로 먹고 싶은 것들을 더 먹을 수가 있는 거라 매우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킹망고 설빙이에요. 가져다 주시는 거는 아니고요. 번호가 불리면 가지고 오면 됩니다. 애플망고 빙수 베이스 위에 망고 반개짜리가 올라가 있습니다. 앞접시는 따로 없고 종이컵을 앞접시 대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 올라가 있는 망고 반개짜리는 아래 깔려있는 망고랑은 색이 좀 다르네요. 약간 절인 건가 싶은데 위에 뿌려져 있는 시럽도 있어서 단맛은 약간 강한 편이었어요. 망고 단맛이라기보다는 시럽 단맛이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얼려있는 걸 해동한 것 같은데요. 올라가 있는 저 망고는 일부러 약간 덜 해동한 느낌입니다. 저렇게 해동하면 아이스크림 비슷하게 먹을 수 있긴 하죠. 설빙은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많이 갔었던 빙수집이에요. 설빙 처음 생겼을 때가 우유 빙수 열풍이 불 때였는데요. 우유 베이스로 만든 빙수를 먹어보고 이게 너무 맛있어서 저도 자주 먹을 때는 하루에 한 번씩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좋은 감정이 있는 브랜드예요. 설빙이 우유 빙수의 시작인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우유 빙수의 대중화를 도와준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빙수 브랜드가 몇 군데가 있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여름이 되기 전에 기회가 되면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 먹고 있는 거는 킹망고 빙수지만 제가 여기서 제일 많이 먹었던 거는 애플망고 치즈랑 팥인절미 설빙입니다. 그런데 저 위에 반쪽짜리 망고가 올라가는 거 말고는 애플망고 치즈랑 크게 차이가 있어 보이진 않네요. 베이스는 우유로 만든 빙수고 위에 망고랑 망고 시럽을 뿌려뒀어요. 그리고 망고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올리고 치즈케이크를 한 조각 꼽아뒀습니다. 안쪽도 먼저 보고 싶어서 망고 반쪽짜리는 종이컵에 덜어뒀어요. 빙수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유 베이스 빙수입니다. 이게 신라호텔 빙수랑은 좀 달라요. 신라호텔 거는 대만식이라고 봐야 되려나요? 대패처럼 돼 있고 연유 비율이 높아서 그런지 단맛이 빙수 자체에 좀 많이 섞여 있습니다. 설빙은 알이 작은 눈꽃 빙수 형태고요. 이어져 있지는 않고 쌀가루처럼 작은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스에 섞여 있는 단맛이 적은데 이게 달게 먹고 싶으면 연유 뿌려서 조절하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베이스만 먹으면 됩니다. 저는 이 눈처럼 소복한 느낌을 좋아합니다. 같이 사는 양반은 저랑은 반대예요. 이런 스타일이 식감이 뻑뻑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서 아쉽다고 하던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맛 조절 같은 경우도 대패 스타일은 알아서 조절이 되어 있지만 이거는 약간 비율 따라 맛이 달라지긴 하니까요. 그리고 이 스타일은 위쪽에서 무게가 약간 가해지면 그 아래가 잘 뭉쳐서 단단해지는 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단단해지는 거는 보통 배달이나 포장해서 먹으면 느껴지는 단점인데 매장에서 먹을 때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건데 그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보면 일반적인 빙수집에서 우유로만 100%로 만드는 경우는 잘 없어요. 매장에 따라서는 우유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보통 물도 조금 섞어서 사용합니다. 단맛을 위해서 연유를 타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그런데 무조건 원가를 낮추려고 물을 섞는 거는 아니고요. 물을 섞으면 우유만 넣은 것보다 빙수가 천천히 녹아서 먹기가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풍미는 당연히 우유만 넣은 게 더 좋을 수밖에 없지만 우유로만 만들면 빙수가 받자마자 녹아서 마음이 급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빙수 베이스 함량은 빙수집들마다 조금씩 다른 건데요. 장단이 있고 취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집들까지 이야기하기에는 이게 지금도 그런데 좀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신라호텔이랑 설빙 중에서 빙수 베이스만 놓고 생각을 하면 저는 설빙 스타일을 조금 더 좋아합니다. 망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긴 하고요. 차이가 안 나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 싶네요. 설빙 망고는 단맛은 약간 부족하고 망고에 따라서는 조금 신맛이 나는 애들도 있습니다. 신맛이 나는 거는 후숙이 약간 덜 된 망고라 그런 것 같은데요. 그냥 망고로만 먹으면 아쉽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일 텐데 이렇게 빙수로 같이 먹으면 상큼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부분도 있어서 다행이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더 향도 좋고 더 달달하면 좋겠지만 모든 음식은 가격 베이스로 생각을 해야 되긴 하니까요. 그리고 단맛이나 망고 풍미가 약간 적어서 그런지 보완제로 망고 퓨레 같은 것도 뿌려뒀어요. 저는 원래 과일로 만든 퓨레를 안 좋아해서 제 취향은 아니었는데 퓨레가 있어서 망고한 느낌이 좀 더 강해지긴 합니다. 망고 요거트 아이스크림이나 조각 치즈케이크 들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망고 요거트 아이스크림도 상큼해서 맛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식감용으로 시리얼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굳이 여기에 식감을 위한 게 필요한가 싶지만 아무튼 이래저래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푸짐한 느낌이 드는 망고 빙수입니다. 가격도 이 정도면 괜찮고요. 설빙은 가격이 안 올랐습니다. 애플망고 빙수 자체는 12,900원이라 작년이랑 가격이 같아요. 여름이 되면 올리려나요? 소비자 입장에서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안 올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날 설빙도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저 반개짜리 망고 고명은 잘 모르겠는데 원래 저는 설빙 망고 빙수는 좋아해요. 맛있게 먹고 온 신라호텔 망고 빙수랑 설빙 망고 빙수. 제주산 애플망고 자체가 가성비랑은 약간 거리가 있는 과일이라 가성비 면으로는 당연히 설빙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낫지만 망고 맛만 놓고 보면 신라호텔이 더 맛있어요. 생망고랑 냉동망고의 조직감도 차이가 있고 단맛이나 향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격이 다르죠. 저도 그래서 신라는 많이 맛있는 망고 빙수를 먹고 싶을 때 가고 있는데 가격을 생각하면 자주 갈 일은 아닌 것 같고요. 평소에 망고 빙수를 먹고 싶을 때는 설빙이나 다른 브랜드 빙수를 먹는 편입니다. 다른 장르도 그런 것처럼 평소에 자주 이용하는 거랑 가끔 분위기 겸 이용하는 거랑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두 브랜드 다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나 구독해 주시면 조금 더 아주 많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림도 부탁드리겠습니다.